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멈춰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낡은 사진 한 장, 누군가 보낸 편지 한 통, 아니면 젊은 시절 끄적여 놓은 메모 한 조각.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그냥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멍한 순간 안에 사실 아주 깊은 질문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약 24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삶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렇지, 인생은 짧아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술이라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술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사람의 몸을 보고 병을 고치려 애쓰고 생명의 한계 앞에서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예술은 그림이나 음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이 말의 예술은 테크네, 즉 기술이자 솜씨이자 한 사람이 평생을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삶은 너무 짧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삶 안에서 깊이 있게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다. 그것이 이 말의 진짜 무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중에로 미뤄왔습니까?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아이들이 크면 하겠다고. 그런데 그 나중이 어느 순간 지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히포크라테스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짧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올해 68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목수일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남들이 몇 시간 걸리는 일을 절반 만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한 번도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나빠져서 현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분은 처음으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쉬게 되었는데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장난감이 망가졌다며 들고 왔습니다.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고 고쳤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손자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 순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걸 해왔는데 이게 신기한 거였나? 그 후로 그분은 손자와 함께 나무로 작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집, 작은 의자, 나무 자동차. 만든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1년이 지나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공 수업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분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선생이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어른들에게 목공을 가르칩니다. 수강생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이 74입니다. 40년간 먹고 살기 위해 해왔던 그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삶 안에서 쌓아온 것은 생각보다 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윤 씨 부부는 올해 결혼 42년 차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두 분이 나누는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 응. 자자? 응. 그 정도였습니다.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줄어든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어?
남편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좀 무서웠어.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 키우던 이야기, 서로에게 미안했던 이야기. 그 이후로 두 분은 저녁을 먹고 나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나갔습니다.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두 분에게는 40년 만에 되찾은 무언가였습니다. 삶은 짧습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날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오늘 나눈 말이 몇 마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65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권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써봐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떠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별것 아닌 것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어느새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하지 못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잘 살아왔다는 것. 3년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12권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기 전에는 내 삶이 별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나 꽤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기록은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남은 날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 씨는 지금도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오래 살게 한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습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짧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행위, 즉 인생회고가 심리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년을 보낸다는 겁니다.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것들 안에서 지금을 위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삶이 짧다고 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지금 와서 바꾸면 뭐 달라져.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도 삶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포기해서 나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체념은 평온과 다릅니다. 진짜 평온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체념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 느끼는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삶이 짧다는 것을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서두릅니다. 서두르면 지금 옆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삶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그 짧음에 쫓겨 삽니다. 항상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한 종류는 그 짧음 때문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먹는 밥 한 그릇,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느끼는 바람 한 주기. 같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짧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짧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은 짧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술은 깁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갈고 닦은 것, 사랑한 것, 남긴 것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것이 꼭 그림이나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준 한마디, 오랫동안 지켜온 성실함,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묵묵히 해온 일의 흔적들, 그것들이 모두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안에 이미 무언가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아니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것은 별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충분히 길고 충분히 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삶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은 삶 안에서 여러분만의 길고 깊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두고 가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감당하셨을 겁니다. 말 못한 것들, 참아온 것들, 그래도 버텨온 날들. 그 무게를 알기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짧다고 느꼈던 순간, 혹은 오래 남은 것들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